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 관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을 일괄적으로 낮춰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주택 구입 시 두 채까지는 은행에서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소식은 바로 중국 연해에 위치한 주요 제조기업들을 중국 내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9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자금, 기술, 노동직약적 산업을 동부에서 중서부로, 중심도시에서 내륙으로 질서 있게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500개 이상의 동부 기업들이 중서부로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중서부 지역의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전시 행정의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동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중국 산업 정책 역사상 큰 변화를 초래할 시도임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 중 가장 유명한 첫 번째는 흑묘 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라도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12월 제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덩샤오핑은 그 직전인 1978년 11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발전된 모습을 보며 강한 통제를 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즉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그의 사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현재 중국의 핵심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을 내륙에서 연해로 집중시켰는데 이제는 다시 연해에서 내륙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제조업의 대규모 이동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연해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점점 더 높아지고 토지 자원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환경 보호 압력까지 커지면서 많은 연해의 기업들이 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까지 제공되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기업이 있던 지역은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전하게 되는 지역은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과연 큰 실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이전의 장점들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처럼 중국보다 저개발국, 저물가인 국가로 이전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중국 안에서 연해에서 내륙으로 이전한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토지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내륙이라고 중국의 환경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노동비용 역시 똑같이 중국인들이 일할 텐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덩샤오핑의 어록 중 유명한 두 번째 말은 바로 선부론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된 후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이미 46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최고 지도자와 당이 약속했던 선부론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연해의 도시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륙은 아직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반면 인구는 내륙이 연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개혁개방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슬로건은 중국몽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태평양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당당하게 중국을 또 하나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 보니 어렵지 않게 뛰어넘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미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GDP에서도 팬데믹 즈음에는 잠시나마 미국의 거의 80%까지 육박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60% 후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암울한 소식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매년 1,000만 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건설 경기에 기대어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아직까지도 팬데믹 당시 식어진 경제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넘어선 제1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졌고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치 슬로건이 당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연예 기업들을 몇 년 안에 대규모로 내륙으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잘 사는 지역의 기업들을 내륙으로 옮겨서 경제력에 키를 맞춘다는 게 과연 중국 경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기업이 서울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로만 옮겨도 이사 가는 게 싫어서 이탈하는 직원이 많은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중국인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제조업의 내륙으로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수출 코스트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멀어지는 만큼 운송비, 운송시간 등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동남아와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나라가 전체적으로 더 못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정부에서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건 바로 노동력 확보입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광동 등의 연해 지방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3차 산업이 발전하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제조 공장의 각종 사규들, 사람들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돌, 집에서 떠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공장 생산직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공장 생산직보다 급여적으로 크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 콜택시 등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종인데 시간 운영도 자유롭고 야근 등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연해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 공장에서는 과거처럼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해 지역은 서비스업과 빅테크 등의 AI를 이용한 산업 위주로 고도화하고 기존 제조업은 내륙으로 옮겨 경제적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산업이라는 게 심시티나 시티즈 스카이라인처럼 쉽게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지역은 바로 쓰촨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천 짜장면, 사천 짬뽕 등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주로 먹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삼국연의에서 유비가 건국한 총나라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쓰촨성입니다. 넓고 기름진 평지가 펼쳐진 지역이죠. 또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돌아간 고향이기도 합니다. 쓰촨성은 중국 서남부 내륙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8.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쓰촨성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북쪽으로는 광활한 중원 지역과 남쪽으로는 부유한 광남과 맞설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쓰촨성은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방어가 용이하고 공격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쓰촨성의 도로 길이는 33만 킬로미터를 넘어 전국 1위, 철도 운영 거리는 6,471km, 고속철도는 1,874km에 달합니다. 철로는 이미 종횡으로 20개 도시와 주로 연결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로 2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2023년 쓰촨성의 GDP는 성공적으로 6조 위안을 돌파하여 전국에서 5위, 중소부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6%에 달했습니다. 미래에는 중국의 두 번째 선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10여 년 내에 협력하며 발전하는 청도, 총칭 경제권이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장강 삼각주, 광동, 홍콩, 마카오, 베이징, 티엔진, 허베이에 이어 중국의 경제 제4극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당가 정부는 이번 제조업 이동 발표 전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공을 들여서 쓰촨성의 인프라를 정비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래전부터 쓰촨성을 군사 경제적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해 도시들로부터 이전해 오는 수많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 지금도 쓰촨성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해의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전하여 지역적인 소득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공동 부유를 달성하고 쓰촨성을 중국의 새로운 경제 군사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까요? 기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